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사통 좌골신경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리 통증의 쌍두마차지요. 짜장면 보통에 대한 곱빼기 개념의 통증입니다. 여러분들 방사통 좌골신경통 알아보셨습니까? 아주 기기묘묘한 통증입니다. 정말 평생 처음 겪어보는 통증이거든요. 근데 이 방사통 좌골신경통이 왜 생기는지, 어떤 기전으로 생기는 건지, 또 왜 그렇게 통증이 기기묘묘하게 생기는지를 많은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정확하게 알면요, 그 기전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 디스크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여러분들 디스크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왼쪽 다리 통증으로 오신 44세 여자 환자분의 통증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벌써 한 7점 정도 되고요. 움직일 때는 9점입니다. 애기 놓을 때는 보통 8점으로 잡는데 엄청나게 심한 통증이죠. 잠잘 때 이렇게 8점 정도 아프면 잠 못 잡니다. 이렇게 좌골신경통이 아주 심해질 수 있다는 거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통증 양상 한번 보십시오. 저리다, 아리다, 전기 오듯 하다 이렇게 돼 있죠. 아픈 통증은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게 좌골신경통인데요. 한 가지 특징이, 많은 분들이 좌골신경통이 허리에서 엉덩이 뒤로 해서 내려오는 이 뻗치는 방사통, 좌골신경통에만 신경을 쓰시는데, 실제로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뭔고 하니 여러 가지 통증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늘에 찔리거나 유리에 발을 베거나 아니면 근육에서 고름이 생겨서 나오거나 뼈가 썩거나 하는 여러 가지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기에 찌릿찌릿 한다든지, 우리가 쇠 젓가락을 어릴 때 콘센트에 집어넣었을 때 찌릿한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그 뜨거운 그런 느낌들,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아주 나쁜 그런 자극들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데요. 그 통증이 보통은 뜨거우면 뜨겁고, 전기가 오면 찌릿찌릿하고, 찔리면 아주 날카롭게 아프고, 뭐 이렇게 한 가지씩만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여러 가지 통증이 종합 선물 세트로, 요즘은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서 그 큰 박스 안에 껌부터 사탕, 초콜릿, 뭐 비스켓 이렇게 다 들어있는, 선물 하나 받으면 모든 과자가 다 들어있는 그런 박스가 있었거든요. 좌골신경통이 바로 통증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물론 선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괴롭긴 합니다만은 아주 복합적이다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이 왜 좌골신경통에 그토록 기기묘묘하고 일생에 처음 겪어보는 그런 통증이 오는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네, 이 환자분 MRI 한번 보겠습니다. 5번, 6번에 디스크 탈출도 있고 종판 손상도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보다는 이쪽이 더 문제죠. 4번, 5번에 종판 손상이 있고 이만큼의 디스크가 탈출이 된 겁니다. 이 위에는 정상, 여기도 약간 뭐 돌출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탈출이고요. 횡단면에서 보면 3번, 4번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낭콩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겼지 않습니까? 탈출이 없죠. 후방섬 유리는 좀 찢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번, 5번 디스크 이 부분은요, 여기가 바로 여기인데요. 이렇게 이 부분에 디스크 탈출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아마 신경 뿌리가 지나가는 것 같고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이 상당히 심해져 있는 그런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좌골신경통이 생긴다는 건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뭐 이상근 때문에 좌골신경통이 생긴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제 지나간 비디오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좌골신경통이 디스크 탈출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게 100년도 안 됐습니다. 1934년도에 처음 알려졌어요. 그전에는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그런 기술이 있다고 그럽니다.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뒷종아리가 땡기고 다리가 땡긴다고 하면서 들어누워서 몇 달 동안 있다가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요. 그 병이 디스크 탈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건 믹스트 와바, 하버드 대학의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이분들이
좌골신경통이 있는 사람의 허리를 열어가지고 봤더니 아픈 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뿌리를 누르고 있는 혹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혹을 제거를 하고 났더니 환자는 안 아파지고, 이 혹을 자세히 봤더니 무슨 종양 같은 게 아니라 디스크 속에서 터져나온 물질이더라 해서 디스크 탈출이 있어서 좌골신경통이 생기고, 디스크 탈출된 물질이 신경뿌리를 콱 눌러서 좌골신경통이 생기니까 좌골신경통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허리를 열고 들어가서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스크 수술에 왕조를 열었다 하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47년이니까 한 14년 후에 이분은 이제 한 20 몇 년 후, 22년 후쯤 됐죠. 이 두 분이 아주 반기를 듭니다. 인만이라는 UCSF의 그 정형외과 주임 교수셨고요. 이분하고 마이클 켈리라는 이 호주의 류마티스 내과 아주 대가인 이 두 분이 디스크 탈출이 돼서 신경뿌리를 눌러서 좌골신경통이 온다는 말을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인만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디스크 탈출돼서 좌골신경통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열광을 했지만, 그 생각보다 그 신경뿌리를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감압해주는, 디스크를 드러내주는 그 감압술의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분이 신경생리에 아주 그 대가신데요. 신경뿌리에 자극을 했을 때 좌골신경통 같은 그런 신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했었고요. 마이클 켈리 이분은 이제 신경뿌리를 누르고 있는 종양을 관찰해 봤더니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하는데 신경뿌리가 아프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그게 권위가 있는 그런 이론이라도 현실에서 어떤 팩트하고 맞지 않으면 그 이론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리즈 대학의 말라키 스미스라는 아주 또 허리 수술 잘하는 분이요, 자기한테 와서 디스크 탈출증 수술을 받는 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는 탈출된 디스크가 누르고 있던 신경뿌리에 실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피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실을 이렇게 걸어 두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환자분을 이제 병실에 가시게 했다가 회진을 돌러 가가지고 한 이틀 후에 물어봅니다. 지금 그 좌골신경통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낫습니다. 수술해서 디스크를 떼고 나니까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잠깐 엎드려 보십시오 하고는 이 실 두 개를 동시에 확 잡아 당겼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 실이 신경뿌리를 확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아프다, 좌골신경통 겪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라키 스미스가 이거 보시오, 신경뿌리를 실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누르니까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신경뿌리가 눌려서 아픈 게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만 실험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 논문이 많이 읽히지 않을 텐데요. 정말 실험 정신이 투철한 분이라 반대쪽 성안신경뿌리도 이렇게 실을 걸어서 잡아당겼던 것입니다. 잡아당겨 봤더니 환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긴 좀 찌릿찌릿하긴 한데 아프진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두 가지 결과를 모아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을 처음에 누른 상태로 오래 있게 되면 그 신경뿌리가 예민해져서 조금만 눌러도 아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눌리지 않은 신경뿌리는 예민해지지 않아서 안 아픈 겁니다. 따라서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기 시작하면 바로 예민해지기 전에 빨리 디스크 탈출증을 수술해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자꾸 관찰을 하다 보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탈출된 디스크를 제대로 제거했는데도 좌골신경통이 계속 남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이클 켈리나 인만이 반기를 들었던 이유죠. 수술했는데 통증이 계속 남으니까 그 수술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런 수수께끼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큰 디스크가 탈출이 있는데도 좌골신경통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디스크가 크게 나와서 신경을 많이 눌렀는데도 정상인에도 허리 아프지 않은 사람에도 신경 누르는 게 보이고 해서 이게 왜 디스크가 분명히 탈출이 돼서 신경뿌리를 눌렀는데 아프지 않냐, 이거죠. 그게 굉장히 수수께끼였고요.
또 하나의 또 수수께끼는 뭔고 하니 분명히 자골신경통이 심해서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디스크 탈출이 없더라는 겁니다. 혹은 분명히 자골신경통이 심한 분이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 탈출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을 눌러서 아프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뭐 이상근, 증후군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나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이 됩니다. 그런 수수께끼들 속에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죠. 그 연구들의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짓는 연구가 스웨덴 정형외과 의사 올마크란 친구가 돼지의 허리 디스크 속에서 수액을 주사기로 뽑습니다. 뽑은 다음에 꼬리뼈를 수술해서 열어가지고 신경뿌리 여기다가 수액을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돼지 삼겹살에 양념하듯이 그냥 이렇게 발라만 준 거죠. 그러고는 그 신경전도 속도를 재보니까 한 3주 지나면서 신경전도 속도가 확 줄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측신경절 이 부분을 딱 떼서 보니까 그 부분에 막 염증이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죽어나가는 세포들도 막 있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수액 속에서 뭔가가 나와가지고 배측신경절에 묻어서 염증이 생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이고 그 후로 그 수액을 뜨거운 물에 막 익혀도 보고 얼음에 얼려도 보고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수액 속에 있는 세포, 그러니까 연골세포 같은 거죠. 수액에 그 끈적끈적한 물을 만들어내는 세포입니다. 그 세포가 자기가 살던 디스크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이 경막 외곽으로 나오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그 세포들이 죽는 거죠. 죽으면서 세포벽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막 나와가지고 배측신경절에 염증을 강하게 일으키면서 이런 좌골신경통을 일으키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탄이라는 친구는 일본 친구인데요. 올마크 밑에 가서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개한테서도 해봤어요. 개는 해봤더니 한 2달 정도 신경전도 속도가 떨어지고 가만히 누워있더니 다시 좋아지면서 이제 또 활동을 하더라 하는 그런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좌골신경통이라는 게 바로 배측신경절, 배측신경절은 뭔고 하니 우리 다리나 팔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경이 모이는 신경세포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도 느끼고 찌르는 것도 느끼고 전기 찌릿찌릿한 것도 느끼고 근육 속에 고름이 나오는 것도 느끼고 뼈가 썩는 것도 느끼는 모든 신경들이 모여서 배측신경절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염증이 생기니까 그렇게 다양한 통증이 종합선물 세트로 한 번에 확 느껴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배측신경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올마크랑 다른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신경뿌리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척추 전문 학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제가 여러 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는데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신경뿌리를 압박을 해도 좌골신경통이 생기고 혹은 신경뿌리 염증이 생겨도 좌골신경통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수수께끼들이 다 해결됩니까? 어떤 사람은 압박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염증이 생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믹스터와 바가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했더니 아프지 않아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누르는 이런 기계적인 자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박사가 정상적인 신경뿌리를 아무리 실로 잡아 당겨서 눌러봐도 안 아프고 찌릿찌릿만 했다는 뜻은 신경뿌리가 염증이 없으면 눌러도 아프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44세의 그 여자 환자분을 보면요. 대부분은 매우 아프지만 즉 신경뿌리가 염증이 생겨 있고 그 부분을 탈출된 디스크가 늘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어떤 자세에는 전혀 아프지 않은 그런 자세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심한 좌골신경통 환자분들도 아프지 않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경뿌리가 비록 염증이 많이 있긴 하지만 탈출된 디스크가 누르지 않는 자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압박이냐 염증이냐 이게 호건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경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 전제 조건 하에 이 디스크가 신경뿌리를 이렇게 확 누르고 있는 거, 누르고 있거나 혹은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다 보면 당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이 있는 신경뿌리가 눌리거나 당겨지는 그런 기계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했는데도 심한 좌골신경통이 남아있는 경우는요. 디스크가 탈출된 부분을 제거는 했지만 신경뿌리 염증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경뿌리 염증 있는 부분이 잡아 당겨지거나 막 움직일 때 좌골신경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남아있어서 아픈 것이고요. 또 큰 디스크 탈출이 있어도 아프지 않거나 정상인, 허리 하나도 안 아픈 분들도 MRI 찍어보면 디스크 탈출이 64%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미 염증이 지나간 거죠. 더 이상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디스크 탈출만 있어가지고 아무리 눌러도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스크 탈출이 없는데도 좌골신경통이 심한 건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요, 디스크 탈출이 MRI나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일 정도로 툭 튀어나와 있지는 않지만 후방섬유륜이 찢어진 겁니다. 찢어져서 그 속에 있는 수액이 졸졸졸 흘러내려서 신경뿌리에 묻어서 염증이 생겨 있고 그 염증 생겨 있는 신경뿌리가 잡아 당겨지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움직일 때 디스크에 의해서 조금 눌리거나 하면 좌골신경통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디스크 탈출이 없는데도 좌골신경통이 오는 또 다른 경우는 뭔고 하니 디스크성 요통, 즉 디스크 내부 손상만 있을 때도 그게 좌골신경통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방섬유륜 바깥쪽을 그 담당하는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시누버테브랄 너브라는 게 있는데요. 그 신경이 후방섬유륜 찢어진 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배측신경절을 들렀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후방섬유륜에서 시누버테브랄 너브를 통해서 배측신경절을 들렀다 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배측신경절에서 바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헷갈립니다. 즉 디스크 탈출이 없는데도 좌골신경통이 심한 경우는 디스크가 찢어져서 그쪽으로 수액이 흘러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디스크 내부 손상만 있어도 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요. 이 MRI에서 진단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도 환자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집에 가도 이 가족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자기는 계속 아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무래도 직장 상사하고 이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다리가 아프게 느끼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울증 혹은 뭐 정서적인 문제 같은 걸로 이 통증을 치부를 해서 이 환자분들이 더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좌골신경통 방사통을 제대로 한번 보면요. 제일 낮은 단계는 이렇습니다. 별로 평소에는 안 아픕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정한 자세나 동작 때 발바닥, 발끝, 발 뒤꿈치가 기묘한 통증이 좀 느껴집니다. 뭐 뒤꿈치가 얼음을 갖다 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건 아주 낮은 단계의 좌골신경통입니다. 디스크가 찢어지고 탈출이 살짝 되고 신경뿌리 염증도 살짝 있지만 늘 눌리는 건 아니고 아주 드물게 눌리는 거죠. 뭐 PC방에서 게임할 때 이렇게 좀 눌립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는 괜찮은데 특정한 자세 동작 때 다리 전체에 기묘한 통증이 이제 다리 전체에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염증의 부위가 넓어졌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특정 동작이나 자세에 눌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특정한 자세나 동작을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좌골신경통이 오는 이 현상, 신경뿌리에 염증이 생기는 이 현상은요. 야, 당신 디스크가 지금 많이 찢어져서 수액이 흘러나올 정도가 돼서 그게 디스크가 많이 상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행동 좀 조심해 하는 그런 뜻의 의미의 진화의 축복입니다. 평소에 괜찮은데 특정한 자세 동작 때 다리 전체에 기묘한 통증을 느끼면 그 자세나 동작을
철저하게 피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늘 저릿한 통증이 다리 전체에 느껴지는 경우는요, 보통 심한 좌골신경통을 앓고 나서 이제 회복 단계에서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이 쩌릿한 이 정겨우는 듯한 통증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제일 늦게까지 남는 그런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좀 더 심해지면요, 늘 기묘한 통증이 있는데 더 심해할 때가 있다. 늘 기묘한 통증이 있다는 건 염증도 심하고 염증 있는 신경뿌리를 늘 좀 누르고 있고 어떨 때는 더 콱 누른다 그런 뜻이죠. 좌골신경통이 심한 거고요. 더 심하면 기기묘묘한 통증 때문에 서지도 걷지도 못하고 누워도 너무너무 아프다. 이렇게 되면 아주 정말 힘들어지죠.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만 이때는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디스크가 많이 손상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디스크가 많이 손상이 되지 않아도 알람이 아주 세게 울리는 거기 때문에 알람을 좀 둔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치료가 적극적으로 한 여기 이 두 개 정도는 이제 염증 치료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은 통증이 이렇게 심해졌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많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통증이고요. 이제 디스크 탈출이 아주 심해져서 운동신경을 많이 누르게 되면 이제 근육 약화도 오죠. 발가락 힘이 약해지는 건 뭐 지켜봐도 됩니다. 대부분 돌아오고요. 발목 힘이 약해질 때도 사실 지켜봐도 되는데 이제 지켜보다가 이게 회복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진다든지 이럴 때는 수술을 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양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소대변 가리기가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면요, 빨리 응급실로 가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골신경통 방사통에 대한 치료는요, 염증 치료는 어디까지나 관리가 돼야 됩니다. 너무 강하면 줄여주고요. 염증 치료를 열심히 해서 염증을 다 없애는 건 사실은 가능하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증이라는 게 신경뿌리 염증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조심하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이 진화하면서 갖게 된 알람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압박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압박은 줄여주되 그게 누가 뼈를 열고 들어가서 떼내는 것보다는 스스로 그 압박하고 있던 디스크 물질이 점점점 쭈그러들면서 암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몸에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크를 아물게 하고 디스크를 더 다치지 않게 하는 이것이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바로 척추위생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척추위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염증은 염증치료. 염증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